300초인번의 강 PD의 논어 읽기. 이번 시간에는 논어 공야장에 나오는 1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공이 말했다. 자공은 누구냐 그러면 공자의 수제자 중에서 안이, 자공, 자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 손가락에 되는 3인자 중에 한 명인데, 자공이 주로 담당했던 게 그 재물. 그러니까 공자가 천하주유를 하잖아요. 그때 돈을 계속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해준 친구가 이 자공이에요. 그래서 자공은 이 논어에도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 자공이 물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이 저에게 해를 주는 것도 바라지 않고 저 역시 남에게 해를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자왈, 사야, 비이소, 급야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논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이 그 공야장 12편에 이걸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공자님께 이렇게 앞쪽에 예를 들어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유붕이 자원 박내하니 불욕이 약화하라 그 다음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기 시습지 불력 낙화하라, 이런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그 이성적인 내용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나오는 거라면, 지금 공야장 12편 같은 경우에는 공자님은 계속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이라든지 이런 구체성,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를 꿰뚫는 힘, 우리가 잡을 때, 싸움할 때도 맥살을 딱 잡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한 방에 제압하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걸 저는 이 챕터에서 느꼈어요. 근데 이걸 조금 공자의 삶을 좀 찾아가 보면, 공자님은 어릴 때 그 조실부모를 했잖아요. 숙량흘과 엄마의 이제 들판에서 합방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 이래서. 근데 조실부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를 했는데, 이 공자님의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소 말먹이 일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려고. 그러면서 아마 공자는 학문과, 제가 봐서는 학문과 어떤 일, 현장을 철저하게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학문이 보태지니까, 어떤 공자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수백 명의 제자나 수많은 천하의 그 책사들 혹은 그 왕들을 만나도 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수많은 경험에서 피땀 눈물에서 응축된 어떤 그런 에너지 한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의 마지막에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 저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엄청나게 부족하고 과거에 젊을 때 했던 모습들 보면 하찮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죠. 그때 제가 가끔 이 말을 자주 썼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저는 제가 하고 싶고 하고 삽니다. 저는 이 말을, 이 공자님 공야장 편 이걸 읽으면서 엄청나게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피해를 누군가에게 주고 저 역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PD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어떤 본부장이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옆쪽 본부장이 겸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본부장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스스로를 이게 갉아먹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일을 너무 갑작스럽게 막다 보니까. 근데 이런 쓰리 쿠션 있잖아요. 타인이 공을 하나 쳤는데 그 공이 유탄이 되어서 나에게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자리를 빠졌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가피한 어떤 영역으로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죠. 저는 그 이후부터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게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로스앤젤레스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나비가 춤을 추면 한국엔 태풍이 온다. 이런 얘기처럼 다 우리 사람들과 인간들이 이렇게 커넥티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나는 영향을 받고,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사회적 동물이든 사회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들어가 보면 우리는 혼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오히려 그냥 바라지도 않고 나도 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공자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큰 운명 같은 게 있다. 운칠기이, 운팔기, 운칠기삼, 운팔기, 이런 말처럼 큰 운명. 그래서 운과 명이 우리의 삶을 어떤 기본적으로 감싸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운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제가 원하지 않은 일을 저도 겪어왔고,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불가피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은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공자께서는 사야, 그건 네가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체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문화를 보면, 이렇게 상갓집이라든지 이런 슬픈 걸 보면 너무 슬픈데 눈물을 쭉 흘리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데 울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많이 바뀐 것 같지만, 한때는 막 상갓집에 가면 어떡해, 길가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약간 서로 이제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좀 수준이 있게 높아져 가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부분도 많이 세련되어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측면. 일정 정도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이것은 좀 안아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일이구나. 왜? 내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도 주는 경우가 생기고, 반대로 내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다 보면 불행한 일이라든지 슬픈 일들이 다가와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자공이 이야기한 남이 저에게 해를 주는 것도 바라지 않고 저 역시 남에게 해를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일정 정도 운명적인 부분도 있고, 또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